절대 다수의 국민이 가결을 원했지만 이변은 없었습니다. 변치 않는 것을 넘어서서 특검을 찬성하는 국민의 민주당이란 이름을 앞세워 노골적으로 적대감을 보인 법무부 장관과 국민의힘 반대 토론자들, 용산의 거수기 위성정당임을 그들은 조금도 지난해 7월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기록적인 폭우로 절대 발생한 다수의 민간인 국민 실종자를 여론과 찾기 반대되는 위해 결정을 수색 하면서도 작전을 펼치던 그들은 한 조금도 병사가 거리낌이 순직하고 없었습니다. 말았습니다. 195표가 나오면 가결되는 상황에서 모든 국민은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가결을 기대했습니다. 기대는 분명히 했는데 신기한 것은 가결 179표, 부결 111표와 무효 4표가 나와 최상병 특검 재의결은 부결되었다는 김진표의 선포 발언에 그렇게 화가 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만 그런 감정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놀랄 만큼 저는 그냥 덤덤했습니다. 실제 유의미한 이탈표는 사실상 없을 것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던 까닭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투표 결과 전까지, 가결까지는 아니어도 국민의힘의 이탈표가 2자리 정도 나왔어. 부결은 되더라도 190 정도를 기대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만 되어도 윤석열에게 커다란 경종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당 스스로가 정부의 폭주에 경종을 울릴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총선에 출마하려고 당적을 옮긴 이상민, 김영주 등도 부결표를 던진 것으로 보이고 안철수도 찬성표를 던졌는지 의심이 듭니다. 투표를 마치고 돌아오던 안철수가 웃었고 투표 결과가 발표되자 다시 웃었습니다. 가결되면 자신이 국힘에서 쫓겨날까 염려했을 테니까요. 그리고 안철수라는 정치인이 인지도에 비해서 당내 영향력이 어느 정도 형편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투표 결과였습니다. 안철수는 일관성 없는 행보로 스스로 우스개거리가 된 정치인입니다. 투표 결과가 부결로 나왔으니 안철수 입지는 더 좁아졌고 조금 더 우스워졌습니다. 대선 주자급으로 언제나 거명되지만 실제 영향력이 제로인 이상한 정치인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가결표가 190 정도가 나왔다면 지금처럼 우스워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안철수가 찬성 의사를 비췄음에도 부결표가 111표나 나왔다는 것은, 그럼에도 당내 입지를 거론하는 언론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안철수가 당내에서 조금의 영향력도 없다는 방증입니다. 모두가 알고 있던 사실이지만 객관적으로 확인시켜준 투표였습니다. 이제는 안철수가 자신의 위치를 자각했을까요? 윤석열에게 자신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국민의힘에서 자신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이번 투표를 계기로 국민의힘에서 안철수는 당대표감으로도 중진 의원으로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야말로 정치 쓰레기처럼 되었습니다. 안철수가 윤석열을 지지하고 난 뒤부터 국민의힘에서 지금까지 돌이켜보면 안철수 말에 동조하는 사람이 이상할 만큼 없었습니다. 합당 전까지 이용 가치가 조금 있던 사람에서 합당 후 이용 가치가 사라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합당도 국민의힘이 매달린 결과가 아니라 안철수가 매달려 얻은 결과여서 국민의힘 의원들 입장에서는 줏대도 자존심도 없는 정치인이 그냥 작은 이익에 허덕이다가 국민의힘에 굴러온 돌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합당 전까지 조금이라도 남아있었던 이름값이 영향력이 전무한 채로 인지도는 높은, 다시 찾아보기 어려운 이상한 정치인이 되어버렸습니다. 투표 전까지 공개적으로 5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했는데 다른 사람은 거론하지 않고 안철수만 콕 집어서 나가라고 김태흠 충남지사는 말했습니다. 당내 우려가 커지자 특검에 찬성할 거면 탈당하라는 거친 말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김태흠 충남지사는 안철수 의원을 향해 부와 뇌동하는 당신이 야당보다 더 나쁘다며 헛소리를 하려면 당을 떠나서 하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막말해도 안철수가 발끈하지도 못할 것이고 반론하지도 못할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실제 안철수는 국힘을 나갈 배짱도 없고 저항할 배짱도 없습니다. 정치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할 정치 철학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안철수를 따르던 이들은 한결같이 정치권에서 존재감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리더를 자임하던 안철수가 제 한 몸 위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애초부터 안철수에게 정치적 신념으로 함께한 동지나 공동체라는 개념조차 없었습니다. 안철수가 국힘을 나간다 해서 두 팔을 벌려 받아줄 정당도 없을 뿐더러 잘 나왔다며 반갑게 맞아줄 정치적 동지도 없습니다. 있다면 뉴스에서 아예 사라진 이낙연 정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환상 속에 사는 안철수는 국힘에서 자신이 중요한 위치에 있고 차기 리더가 될 수 있다고 정신승리하고 있습니다. 헛소리를 하려면 당을 떠나서 하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언론에 관심 좀 끌어보려고 안철수가 내뱉는 말은 국민의힘에서는 헛소리로 취급됩니다.
헛소리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니 중진 의원으로 존중받는 그런 비판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런 뉴스를 접하는 국민들은 신기할 만큼 안철수가 다음에 어떤 대응을 할까에 조금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대응하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강단있는 모습은 기대하지도 않지만 분명한 태도로 반박도 못하고 변변한 대응도 이어가지 못하니 이상한 놈으로 결말이 되어 뉴스에서 다시 사라집니다. 이런 모습이 국민은 물론이고 국민의힘이나 용산에도 깊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밟으면 밟힌 채로 수그러드는 정치인, 인지도는 높은데 기대치가 전혀 없는 정치인, 인지도는 높은데 당내는 물론이고 정치권에 영향력이 전무한 정치인. 이것이 현재 안철수가 처해 있는 정치적 현실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안철수가 뉴스에 나오는 때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나마 윤석열과 대립각이 조금이라도 보일 때, 그나마 언론이 잠시라도 안철수를 뉴스에 내보냅니다. 제2결 투표는 부결되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자신이 다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무기명 비밀 투표였던 제2결과 달리 특검 의결은 공개적으로 이뤄지는 기명 투표입니다. 매직 넘버 7을 6으로 줄이는 중대성을 갖습니다. 지금보다 언론의 주목을 안철수가 좀 더 받을 기회입니다. 찬성을 말한다고 해서 실천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호원장담과 달리 최상병 특검이 의결될 때 안철수는 자리를 지키는 대신에 도망갔었습니다. 당론에 따른다는 웃기지도 않는 변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투표에서도 안철수가 찬성표를 찍었을 거라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가 입으로라도 찬성하겠다고 말하길 바랍니다. 최소한 윤석열이 스트레스는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만으로도 안철수의 역할은 충분합니다. 그 이상을 안철수에게 기대하는 건 사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회 찬반 토론에서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이 있었습니다. 토론은 상대를 설득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설득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전제 조건이 내용과 말투와 몸짓에서 나타나는 상대에 대한 존중입니다. 존중했다 해서 결과가 뒤바뀌었을 거라 생각하진 않지만 망설이는 마음들을 조금 더 키울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어차피 22대 국회에서 다시 표결해야 한다는 점을 볼 때 이탈표가 나오지 않으면 어떤 성과도 낼 수 없다는 것이 자명한 상황에서 국힘 도발에 넘어가 맞대응한 것은 아쉬움을 자아내게 합니다. 국힘에서 평정심을 깨려는 시도는 토론자를 도발해서 국힘 의원들의 반감을 사게 하고 그 반감으로 내부를 결속하려는 것을 야당 의원들이 예상 못할 바가 아니었는데 야당 의원들 대부분은 나무라고 가르치려는 태도가 역력했습니다. 좀처럼 흥분하지 않는 박주민 의원마저도 연설 내용에서는 흠잡을 것이 거의 없었지만 마지막에 평정심을 잃고 흥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상에서 보듯이 이 법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사실과 다르거나 오류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주장에 기초해서 판단해 오셨던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제발 부탁을 드리니 판단을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얘기하는 이 근거도 귀를 기울여서 들어봐 주시고요. 균형 잡힌 근거 하에서 무엇이 더 진실을 밝히는 데 적합하고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지 제대로 된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하는 말에 감사합니다. 상대 진영을 설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서 있을지도 모르는 망설이는 국힘 의원들에게 어떤 모습이 특검 법안 표결에 유리한지 다음 특검 토론에서는 좀 더 계산적이고 이성적이길 부탁드립니다. 22대 국회에서 최소한 법사위와 국회의장 때문에 국민이 스트레스 받을 일은 없어 보입니다. 윤석열의 공권력을 이용한 공작 정치와 포갑 정치는 거세질 것이지만 이번 최상병 특검 부결로 민주당은 국민적 지지를 더 받을 것입니다. 반대로 조작하고 작은 흠결을 부풀리는 조중동의 언론 플레이에 놀아나지 않으면 2024년 내에 민주진영은 원하는 것을 충분히 얻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